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4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올해 역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는데요. 2024년을 뜨겁게 달군 전남 10대 뉴스를 정리해봤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전남도가 의대 공모를 시작하면서 더 깊어진 동서 갈등은 통합의대 방식이 결정되며 일단락됐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는 통합의대 신설을 위한 대학 통합에 합의했고 의대 정원 200명 배정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광주시는 올해 12월로 제시한 공항 통합 이전 협상 기한을 철회하고 이전 논의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국 혼란 속 범정부 협의체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전남형 출생수당을 지급합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를 마쳤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될 전망입니다. 역대 최장 기록의 고수원 특보로 양식장 피해는 755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남에서만 19,600헥타르가 벼멸구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벼멸구는 농업재해로 최종 인정됐고 양식장 피해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2024년 3월) 기준 전남 소멸 위험지수는 0.32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심각합니다. 전남도는 출생아부터 청년, 장년, 노인층 인구 유입을 유도할 지원 정책과 더불어 전남형 만원주택 등을 기획해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전남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상업운전에 들어갈 전망인데 바람연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전남도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9조 원대 정부 예산을 확보한 건데 첨단, 의료, 산업 분야 신사업이 날개를 달았습니다. 전남 주민 1인당 하루 이용 교통수단 횟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박이나 해운 이용은 가장 많았고 철도 이용은 가장 적었는데 교통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가 광주 영암 초고속도로 사업과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공사 등 교통인프라 확충 사업에 집중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영암과 강진 등 가금류 농가에서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리 취급업체의 계열사와 방역지역 내 모든 농가에 대한 선제적 검사가 이루어졌고 내년 2월까지 사육 제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2년 9개월이 지나도록 정부가 최종 인정한 희생자는 9.5%에 그쳤습니다. 희생자 1차 결정기관인 전라남도 여순사건 실무위원회에서는 접수된 신고의 50% 정도밖에 처리하지 못해 의지 부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푸른 용의 해인 갑진년 한 해가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십니까? 유독 다사다난했던 2024년, 지난 1년 사이 전남에서 발생한 주요 사건 사고를 고정민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한 남성이 외국인 근로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갑니다. 누군가 여권을 빼앗거나 현금을 받아 챙깁니다.
일자리를 소개해준 일명 브로커의 소행입니다. 올해 초 전남은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로 얼룩졌고 본격적인 진상규명이 시작됐습니다. 바다에선 밀항을 시도하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가상자산 시세를 조작해 경찰에 쫓기던 40대가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이 붙잡은 겁니다.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알선책도 밀항을 시도하다 체포됐습니다. 목포의 한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선 타워 크레인이 휘어지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구조물 일부가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당 크레인은 중국에서 제조한 것으로 과거 리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2대 총선이 치러진 4월엔 후보들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고소고발로 얼룩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흑색 선전이나 비방이 난무했습니다. 경찰은 69건, 105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현직 국회의원 4명은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올해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꼬박 10년째 되는 날. 참사 10주기를 맞아 진도항 일대는 물론 전남 지역 곳곳에서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 노력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목포에선 10대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지적장애인의 가위바위보 유형을 미리 간파한 뒤 내기를 제안해 바다에 빠뜨린 겁니다. 이들은 20대 남성과 10대 남녀 2명. 1심 법원은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순천에선 도심 한복판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박대성이 10대 여성을 뒤쫓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겁니다. 박 씨는 진술에서 당시 기억이 없다고 답변해 공분을 샀고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무안 오룡신도시에선 신축 아파트 부실 시공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지은 7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에서 외벽이 휘거나 벽면이 비틀어져 항의가 빗발친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5만 8천여 건의 하자가 접수됐고 건설사는 보완을 약속했습니다. 전남은 가을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주택과 농작물이 물에 잠겼고 하천과 도로가 유실되면서 298억 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12월 3일 밤 대통령의 긴급담화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겁니다. 늦은 밤 국회가 비상계엄령을 해제했지만 국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LG 헬로비전은 올해 주요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룬 전남의 주요 이슈를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송하영 기자입니다. 올 한 해 전남을 뜨겁게 달군 주요 키워드입니다. 주요 관심사로 총선이 눈에 띕니다. 총선과 관련된 키워드로는 정치와 경선, 공천, 당선 등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올 상반기 치러진 22대 총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4월 10개 선거구에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진 전남. 전체 투표율 69%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 10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재선 이상 다선 의원입니다. 총선 이후 치러진 영광 군수와 곡성 군수 재선거에서도 민주당의 압승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적지 않은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지역 정치 지형 변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대가 주요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연관 키워드로는 국립, 목포대, 순천대, 통합 등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전남권 의대 신설이 진통을 겪다 통합의대로 확정되면서 관심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남도는 오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정원 200명 규모의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공모 과정에서 동부권에서는 순천대학교, 서부권에서는 목포대학교가 후보로 올랐습니다.
한때 통합의대가 불발되며 난항이 예상됐지만 지난 11월 두 대학이 통합에 전격 합의하면서 전남 국립의대 설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두 대학은 교명 선정 등 합의를 거쳐 남은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이상기후입니다. 올해 폭염과 집중호우, 늦더위까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관 키워드로는 온열 질환과 폐사, 벼멸구, 고수온 등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전남은 지난 5월부터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는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주택과 벼가 물에 잠기고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더해 폭염으로 인한 생채기도 곳곳에 남았습니다. 전남에서는 300여 명이 온열 질환을 겪었고 닭과 오리 등 가축 10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고수온으로 우럭 등 양식어류 40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수확기를 앞둔 농가에서는 벼멸구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2024 전남 주요 이슈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광주 전남은 과거 5.18 민주항쟁을 경험한 지역이라 계엄령 철회와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컸는데요. 계엄령 선포부터 대통령의 직무 정지까지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지난 3일 밤 10시 27분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았고 계엄군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시민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번 계엄령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직후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지 45년 만입니다. 2시간 반 만에 국회 출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고 계엄령은 해제됐습니다. 계엄령은 일단락됐지만 이후 시민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전남 지역 시민들은 기자회견과 촛불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훼손하고 파괴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윤석열 내란 수계 범죄 처벌하고 관련자들 다 처벌하고 그리고 전남 정치권도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계엄령 선포는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라며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고 전남도 의회 의원들은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팻말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보면서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실체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을 보면서 우리 전라남도와 우리 목포시가 더욱더 똘똘 뭉쳐서 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도 탄핵 요구가 이어지면서 결국 지난 14일 국회는 계엄령 선포 11일 만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 의결서 심리를 진행하고 대통령의 최종 파면 여부는 180일 이내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로 국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지만 이를 계기로 민주주의 가치는 더욱 견고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